구형 풀모듈러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 나온 12V 하이파워 케이블 때문에 고민이실 겁니다. 파워 소비량도 늘어서 직렬 케이블이 없다면 선이 주렁주렁해 참 흉측하죠. 그럴 땐 12V 하이파워 직렬 케이블을 사용하면 깔끔하지만 몇몇 제조사들은 아예 출시 계획이 없거나 출시해도 케이블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파워 제조사를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케이블을 구매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한 번쯤 생각했지만 귀찮고 확신이 없어서 못했던 도박, 제가 대신 해드리고 해결책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가상화 패치굴로 인해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대체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엔비디아, AMD 할 것 없이 새로운 세대의 그래픽카드들이 출시되었죠. 인텔도 파이팅! 아 이거 50 넘게 주고 샀는데 아무튼 거의 200만원 주고 산 6900 XT와 정가 219만원 주고 사서 신나했던 3090 FE가 있지만 뭐에 홀렸는지 이번에 4090을 또 구매했는데요. 바로 컬러풀의 RTX 4090 어드밴스드 모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바로 이전 세대 끝판왕 RTX 3090 Ti부터 적용된 소켓인 12VH PWR 즉 12V 하이파워 케이블입니다. 요즘 또 ATX 3.0이다 뭐다 해서 새로운 파워 규격이 추가되고 있죠. 미니 12핀과 추가 4핀의 신호선이 달린 이 케이블이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의 기본 전원으로 채택되었는데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점이 있다, 어쩌고 하는데 실상은 파워 커넥터가 바뀌니까 ATX 3.0 규격이 적용된 최신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면 직결이 불가능해서 이런 젠더를 써야 합니다. 제품 따라 다르지만 4090은 무려 PCI 8핀 케이블 4개가 연결되는데 이걸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무슨 문어다리도 아니고 케이블만 32가닥이 생깁니다. 선정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비싼 풀모듈러 파워를 쓰는데 이건 거의 재난에 가깝죠. 와, 이 케이블 뭉치봐. 게다가 이 12V 하이파워 케이블 다양한 이유로 불타서 녹아내리는 멜팅 이슈가 있죠. 이를 방지하려면 케이블 연결 시 잘 끼워야 하고 커넥터부터 일정 간격까지 케이블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답니다. 야 이거 그래픽카드 연결되고 케이스부터 이 정도가 휘어야 돼? 말이 되나? 그리고 이거 구부리면 발열이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 케이블이 녹아내리거나 불이 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누가 구부리겠어요 이거를. 뭐야 이게.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불평했고 이슈도 알고 샀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예전에도 저는 RTX 3090을 쓰면서 그 8핀 2개가 들어가는 12V 미니 단자가 꼴배기 싫어서 슬리빙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케이블이 2배로 꼴배기가 싫어져서 이것도 케이블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그냥 남들이 만든 거를 뜯어다가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워는 명품 파워 제조사였던 에너맥스의 티타늄 등급 풀모듈러 파워인 맥스타이탄 1250W 제품인데요. 30-40만원 하던 제품으로 이게 끝물에 잘못 물려서 지금은 단종되었습니다. 포지션이 참 애매하죠. 하지만 지금도 현역인 1000W급 거기에 티타늄 등급의 풀모듈러 파워고 기본 케이블이 전부 슬리빙 처리되어 있는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근데 제조사인 에너맥스는 이 친구의 12V 하이파워 케이블을 출시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게다가 꼴랑 직결 케이블 없다고 새로운 파워를 사기엔 좀 그렇죠. 시소닉, 커세어, FSP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12V 하이파워 케이블을 출시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때 왕좌에 있던 에너맥스가 참 아쉽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다른 파워 제조사의 직결 케이블을 부러워하며 염탐하다 찾은 제품이 바로 이건데요. 90도로 꺾여 있는 슈퍼플라워의 12V 하이파워 직결 케이블입니다. 애초에 케이블이 꺾여 있어서 케이블 텐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블 구부리지 말라고 해서 케이스 옆판 아직도 못 닫고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으면 바로 탁! 자, 엄청난 공간 활용성 보이시죠? 그리고 선정리의 필수 조건, 슬리빙 케이블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을 위해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정리용 클립도 있는데 제가 일단 좀 빼놨어요. 또 상세 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내부 케이블은 권장 사양인 16AWG 굵기의 전선이라고 합니다.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전화해봤습니다. 이거 혹시 케이블 굵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구매는 했는데 이게 슬리빙이라서 재볼 수가 네네. 없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 슈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케이블 전부 다 16입니다. 내부 안에 16이에요. 슬리빙이나 네, 슬리빙 아닌 거나 전부 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맞죠. 근데 제 파워는 에너맥스인데 타 제조사인 슈퍼플라워의 케이블을 어떻게 쓸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해결법은 간단한데 케이블을 뜯어서 배열만 다시 맞춰주고 그냥 사용할 겁니다. 준비물은 먼저 통전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터기가 필요한데 테스터기 리드봉 2개가 이렇게 맞닿으면 B하고 신호음을 내주기 때문에 케이블 커넥터 내부의 단자가 어디와 쌍을 이루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양갈래 머리로 나뉠 수가 있고 PCI 케이블 하나는 이쪽, PCI 케이블 하나는 이쪽, 이렇게 6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선을 따라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체크를 해보면 이거랑 그리고 그 옆은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기 세 번째겠죠? 케이블 커넥터와 선을 보고 눈으로 대충 확인도 가능하지만 까딱 실패하면 250만원이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노가다 하는 모습을 보러 오신 건 아닐 테니까 빠르게 결과를 알려드리면 슈퍼플라워의 12V 하이파워 케이블의 핀맵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의 핀맵을 알아도 제가 슈플 파워가 없으니 그래픽카드와 파워가 연결된 핀맵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처음 들어있던 엔비디아 변환 케이블입니다. 사실 살짝 공부가 필요한데 번들로 들어있는 엔비디아 케이블은 한 줄이 다 같은 극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직결 케이블과는 다른 구성입니다. 테스터기로 찍어보기 전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쪽 한 줄 라인이랑 이쪽 한 줄 라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위쪽 하나랑 이쪽이 다 붙어 있고 밑에도 여기 하나랑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직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랑 당연히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랑은 이 끝단의 케이블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엔비디아 케이블은 여기 한 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뒤쪽도 다 같이 붙어 있겠죠, 당연히. 이거 한 군데랑 여기가 다 붙어 있겠죠. 맞죠? 엔비디아 커넥터는 한 줄 전체가 전원단, 또 다른 한 줄은 그라운드, 대충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노가다는 카메라 뒤에서 했으니 생략하고 핀맵을 보여드리면 4개의 케이블에서 전압을 다 끌어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연결해도 여기에 전압은 다 들어가요. 전력이 부족한 거지. 근데 직결 케이블과 차이가 있다면 핀이 얘는 2개가 더 있고 얘는 6개예요. 6개, 8개. 그래서 추가로 있는 핀들은 각 커넥터에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앞쪽에 있는 여기 작은 센스라고 하는 단자에 연결되어서 각 케이블이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의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핀이 4개가 있지만 2개만 진짜고 나머지 2개는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식이라네요. 그래서 직결 케이블은 2개만 있죠. 솔직히 센스 단자 쪽은 잘 모르겠어서 추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리에서 약 $20 정도의 PCI 전원 4개짜리 12V 하이파워 연장 케이블을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케이블이라 아마 90도 커넥터로 만든 케이블이었으면 이걸 썼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90도의 슬리빙인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핀맵도 찾아보면 소켓 하나에 2개가 잡혀요. 그러니까 12V 하이파워 케이블 소켓 하나에 PCI 전원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에 2개, 하나에 하나, 이렇게 2개, 하나에 2개. 이런 식으로 12V 하이파워 케이블 소켓 하나당 PCI 소켓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분 상태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아무튼 설명보다는 얘의 핀맵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케이블과는 다르게 각각의 케이블에서 미니핀 한 소켓당 2소켓의 전원을 1:2 병렬로 받는 방식이고, 2개의 센서선을 추적해보면 케이블이 2개씩 나눠지는 지점에
딱 갈라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센스선 하나를 잡고 중앙에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 센스선은 하나 건너서 연결이 되어 있죠. 세 개로 나눠서 있는데 바로 옆에 안 붙이고 여기 하나 여기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렬 케이블 센스선의 신호는 케이블이 다 연결된 상태이고 전력을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다고 그래픽카드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작을 위해서는 어차피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변태도 아니고 케이블을 안 꽂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엔비디아 케이블은 PCI 케이블이 하나만 꽂혀도 전력을 공급하지만 슈퍼플라워의 직결 케이블이나 알리산 연장 커넥터는 강제로 센스선을 ON으로 설정해 놓았고 1:1 혹은 1:2로 전원핀을 매칭해 놨기 때문에 케이블을 전부 다 끼워줘야 그래픽카드가 동작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케이블의 분석이었고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서 사용할 직결 케이블의 핀맵을 알았고 변환 커넥터 2개의 핀맵을 추가로 보면서 동작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던 파워의 순정 케이블을 변환 커넥터에 연결해서 파워 쪽에 연결되는 핀맵을 확인하고 사용할 슈퍼플라워의 90도 케이블의 파워 쪽 핀맵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이 부분만 영상이랑 같이 3번 정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슈퍼플라워 케이블은 특이하게 단자 쪽 모양이 묶여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혼용되는 걸 막으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겠죠. 끝부분이 막혀 있고 얜 뚫려 있어서 이걸 바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시면 이걸 칼로 잘라서 성형을 해주시거나 시간과 돈이 들지만 깔끔한 방법, 이렇게 8핀 커넥터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슬리빙 케이블 만들다가 사둔 건데 여기서 쓰이네요. 4달러에 30개나 들어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그럼 이제 90도 12V 하이파워 케이블에서 핀을 뽑아 내 파워 커넥터에 맞게 재정렬 해줘야 하는데 몰렉스 557 핀 뽑기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예전에 슬리빙 케이블 만들다가 혹시 몰라 사뒀는데 이런 데 쓰이네요. 한 5에서 6달러 정도, 국내에서는 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쓰잘데기 없는 걸 잘 사는 것 같네요. 아무튼 빼는 방법은 몰렉스 핀 수컷을 보면 양쪽에 틈이 있습니다. 핀 말고도 양쪽에 틈이 있는데 이 틈에 툴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걸 넣으면 안쪽에 고정락이 풀리게 되고 이때 케이블을 뒤로 쭉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빠졌죠? 이게 처음 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개만 빼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또 옆에 거 빼볼게요. 또 옆에 거를 툴을 넣고 또 툴이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을 중앙에 맞춰서 쑥 넣고 쭉 쑥 몰렉스 핀을 다 빼고 이 소켓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소켓이 CPU 8핀 소켓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에너맥스 8핀 파워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소켓이더라고요. 각 파워 제조사마다 이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핀은 똑같아요. 과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구하고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끼워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벌려져 있는 날개가 있는데 툴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날개를 접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살짝 날개를 펴주고 쌍을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네. 자, 케이블이 빠지지 않게 억눌렸던 날개를 살짝 펴고 딱 네, 이 부분이 막혀 있어서 쓰지 못했던 커넥터를 에너맥스에서도 쓸 수 있는 커넥터로 바꿔줬습니다. 케이블 배열이 맞게 연결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솔직히 제가 뭐 안정성 테스트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케이블에 커넥터만 변경해주고 핀맵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게다가 파워도 뻥 파워도 아니고 거의 플래그십 파워라서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케이블이라면 PCI 전원 2개로도 4090까지 운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케이블 굵기도 16
16AWG 규격이고요. 빼낸 12개의 핀들을 다시 새로운 소켓에 내 파워의 핀맵에 맞춰서 꽂아주면 남의 제조사에서 만든 케이블을 훔쳐다가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걸 처음 해본 거라 이게 진짜 잘 될지인데 직접 꽂아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렸다. 다행히 부팅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발열로 인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온도를 체크합니다. 아이들 상태는 의미가 없으니까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체크할 겁니다. 일단 문제없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20회 완주했고 일반 벤치 테스트에서도 그래픽 스코어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측정되었습니다. 12V 하이파워 커넥터 온도는 50도 언저리로 일반 케이블과 비슷했고 파워 쪽 케이블 온도도 30도 중반 정도로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정 케이블처럼 잘 동작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나를 못 믿겠다 하시면 파워 서플라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2V 하이파워 케이블의 극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센스선이 있는 부분의 요 위쪽 라인이 VCC, 밑에 라인이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플러스 찍고 밑에 마이너스 찍어 봐서 12V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 플러스 찍고 밑에 마이너스 찍어서 12V 나오죠? 세 번째 것도 12V 나오는지 확인하고 여기도 위에 아래 12V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요. 12V 얘도 여기 하나 여기도 12V가 다 나오죠? 선을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압이 찍힙니다. 앞에 마이너스 보이시죠? 쉽게 말해서 단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전압을 찍어보면 플러스가 나오죠. 반대로 찍으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플러스 밑쪽을 마이너스로 됐을 때 플러스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선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불안하시면 이 방법으로 체크하는 법도 있어요. 네, 250만원 주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그냥 제공해주는 케이블 쓰면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돈 날리고 테스트하고 위험 부담할 거 있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컴덕입니다. 케이스 닫으면 보이지도 않을 케이블 하나에 고민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바로 컴덕입니다. 솔직히 4090 꽂아서 잘 쓸 것 같죠? 물론 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매자의 절반 정도는 3D 마크 돌리면서 점수 오른 거 보고 박수 몇 번 치고 트리플 A 게임 켜서 4K로 프롭 한 번 넣어보고 프레임 방어되는 거 보면서 와 4K 정복했다 하고 다시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와서 커뮤니티에 있는 남의 4090 점수 보고 내 거랑 얼마 차이 나는지 비교하고 그러다가 5090 출시해서 또 반복하는 게 컴덕의 절반입니다.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아무튼 아주 손쉽게 케이블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케이블이 있으면 내 파워를 살짝 공부해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따라 하시는 건 자유인데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고 이로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시도하신다면 공부 좀 하셔서 승률을 100%까지 올린 다음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게 겁나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전지와 전구 그리고 실과 시간에 배운 바느질 정도의 손기술 스킬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